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베개 대표 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선생님 사주기죠? 벌써 4해가 지났습니다. 선생님 떠나신 지. 선생님 사주기를 앞두고 때마침 선생님의 평전이 출간돼서 선생님 영전에 책을 바치고 또 선생님의 기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출간 기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 이런 계기를 가능하게 해주셨던 이 평전의 책을 쓰신 두 분 저자 선생님 최영묵, 김창남 선생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면서도 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을 책을 쓰신다는 게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담들을 잘 떨쳐내시고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어떻게 보면 총정리했달까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런 역절을 써주셨습니다. 하여튼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선생님과의 많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런 기억들을
꺼내서 되새김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물러가는데 제가 물러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서열을 맡아볼 분들을 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아주 반가운 분이 오늘 또 여러 바쁜 일을 제치고 신용복 선생님과 관련된 행사라면 항상 어떤 열일을 제치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재동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지금 바쁜 일이 없습니다. 제 지금 바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따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 토크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표님 말씀이 기셨기 때문에 짧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4주기가 됐네요, 그죠?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책을 써주신 두 분께서는 저의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학점을 지독히도 안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만큼 제가 놀아가지고 자 오늘 뭐랄까요, 이 공연을 이 무대를 어떻게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소규모 무대에서 이분을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 스튜디오 공연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스튜디오는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네, 본인들은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스튜디오 공연에 앞서서 이번 공연이 펼쳐집니다. 더 스튜디오가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붓으로 글씨 쓰시는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붓글씨 썼을 때 나, 너, 우리라는 글씨를 썼는데 선생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같이 잡고 써주셨거든요. 이렇게 써야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그 글씨가 350만 원에 팔렸습니다. 더 쓸 걸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딱 한 점이어서 그래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 후원하는데 쓰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막 쓰면서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분 감히 그런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분과 한번 꼭 같이 노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아마 표적으로 봐서는 안 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더 스튜디오 앞서서 아마 이분도 이렇게 출연하신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여는 마당의 가수, 그러니까 더 스튜디오를 빛내주기 위한 가수. 네, 저는 스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냥 정태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정태춘의 무대입니다. 들어가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사실 며칠 전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야지 이러면서 오게 됐습니다. 리허설 한다고 조금 미리 왔더니 리허설 끝나고 나니까 주최 측에서 저녁 올 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든지 공연 전에 밥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제육덮밥하고 고등어 구이를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철진 동무에게를 하겠습니다. 영화는 끝나고 내 핸드폰엔 콜이 하나, 네가 거기 꿈의 궁전 마룻바닥에 쓰러진 뒤
나는 극장 지하 주차장에서 나의 딸과 나의 아내 승용차에 태우고 집으로 그리고 내 방 오디오로 아주 오랜만에 슬픈 그리스의 노래를 마리아 파란드리는 애절하게 그의 조국의 비극을 노래하고 너의 죽음이 다시 내 눈앞에 빙빙 돌고 그날 오후엔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 전교조 합법화 기념대회 넓은 마론 높은 무대 그 수백 명의 풍물소리 끝도 없이 입장하는 전국지회 지부기 이빨들과 열광하는 박수 함성 승리의 노래가 일만여 젊은 교육 노동자들의 뜨거운 노래를 들으며 나는 무대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한 여교사가 그의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음향석 건설 앞을 지나가고 절진동무 그래 마지막 날 동해 가던 승용차 뒷좌석 예쁜 화이뺨 위에 눈물 자국을 백미러로도 못 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남한에서 보았던 너무나 목매여 뜨거운 그 많은 눈물들도 행사 끝난 공원에선 교사들이 밀려나오고 그 북적대는 인파 속에 네 뒷모습이 지방 대절 버스에 올라타는 도종환 시내 뒷주머니에 깊이 꽂혀 펄럭이는 종이 깃발 그 너머 저도 선생님 생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일로 선생님 작품들을 많이 받아서 또 모금 프로그램도 몇 가지 진행한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정작 선생님의 붓글씨는 배워보지 못하고 저는 이제 노래를 접은 지 노래 만들기를 접은 지 15년 이상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붓으로 내 이야기를 이제 써나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선생님 글씨도 좀 공부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억나는 거 하나는 선생님 말씀으로 나는 내 전시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서예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글씨의 조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당신의 글씨는 그냥 조형으로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남기셨습니다. 저는 글씨도 서예도 잘 모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씁니다. 노래를 대신해서. 그러면서 신 선생님 글 더러더러 지금 보면서 왜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적은가. 물론 책은 많이 나왔고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깊은 어떤 학문적인 성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자재하게 붓으로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데 함부로 아무튼 이렇게 글을 많이 안 내신 점 그리고 서예가로서 어떤 당신을 자리매김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정말 학자이셨는지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92년 장마종로에서를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모두 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탑골공원 담장기와도 흠신졌고 고가차도에 매달린 신호등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건너 빌딩에 웬디스 햄버거 간판을 읽고 있지. 비는 내리고 장마비 구름이 서울 하늘 위에 높은 빌딩 유리창에 신호등에 멈춰서는 시민들 우산 위에 맑은 날 손수건을 팔던 노점상 좌판 위에 그렇게 서울은 장마권에 들고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냐. 우리들의 한 시대도 거기 묻혀 흘러간다. 저기 우산 속으로 사라져가는구나. 입술 굳게 다물고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저길 봐, 하늘이 열리고 있어. 우린 모두 그곳으로 가고 있어. 저 파란 빛. 비가 개이면 서쪽 하늘부터 구름이 벗어지고
파란 하늘이 열리면 저 남산 타워쯤에선 뭐든 다 보일게요. 저 구로공단과 봉천동 북평선 동네 길도 삼각산과 그 아래 또 세종로 길도 다시는 시청광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 절망으로 무너진 가슴들 이제 다시 일어서 보였구나. 보라다 비둘기들 문득 큰 박수 소리로 고이어 기술 치며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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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신호등에 멈춰섰는 사람들 이마 위로 무심한 눈길 활짝 열리는 여기 서울 하늘 위로 한무리 비둘기들 문득 큰 박수 소리로 모여 기술 치며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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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가 아니고 꼭 하시고 싶다고 해서. 근데 그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럼요. 그 모든 분들이 감동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더숲 트리오의 한숨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참고로 김진업, 김창남, 박경태 이렇게 더숲 트리오는 이렇게 세 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고야, 네, 내리세요. 10분의 1이 안 되네요. 원래 사람 웃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딴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나. 그러나 대규칙이 있죠. 바보가 되는 자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되고 바보가 되는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뭐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 불편한 진실도 마주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이번에는 뭐 오늘 이 두 분이 주인공이시죠? 오늘 이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저자 두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뭐 아주 오래전 옛날 식의 사회 방식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두 분 중에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소개를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걸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창남입니다. 예, 저는 같은 과의 최영무입니다. 뭐 먼저 소개를 하신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제가 좀 선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뭐 쌤들은 이제 고등어 구이 드시고 저는 여기서 라면 먹었는데
그걸로 그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고등어 구이 먹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 두 분께 여쭤봤더니 저희들은 좀 그냥 하시고 싶은 질문을 미리 받아서 질문을 해도 괜찮죠? 여기는 뭐 권력기관이 아니니까. 뭐 짜고 치는 질문이어도 괜찮으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분들은 한 번씩 20분 정도 질문하고 원래 40분인데 나머지 20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걸로 20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네. 이 책 왜 쓰셨는지 네, 그게 아마 좀 제일 먼저 가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네. 라면을 먹어가지고. 일단 선생님 돌아가시고 어느 정도 좀 슬픔을 삭히고 있으면서 선생님 쓰신 책들을 다시 읽기도 하고 생각을 늘 해요. 요즘도 뭐 그렇지만 그러면서 누군가 어쨌든 선생님에 대한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아주 일찍부터 했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 가깝게 모셨던 사람들이라 좀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신영법 평전이라는 책이 나와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냥 쓰셨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사실 뭐 나쁜 책은 아니고 좋은 책인데 너무 이제 부족한 내용이 많고 또 아시다시피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오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나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빨리 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최영목 선생이 일찍부터 이제 선생님을 책으로 만나서 읽고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최영목 선생이 그런 생각을 먼저 나도 했지만 이 얘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 책은 최영목 선생이 이제 주 저자입니다. 기본 바탕을 최영목 선생이 글 줄기를 다 썼고 거기에 이제 제가 다시 읽으면서 빠진 부분 보완하고 비어 있는 거 새로 써서 넣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된 책이에요. 예, 뭐 이견이 있지만 마침 그때 제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신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뭐 호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다 모아서 제가 강릉에 거주하는데요. 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읽다 보니까 쓰신 글이나 작품이나 이야기들이 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부 섭렵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다가 바로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몫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기록은 남겨놔야 이후에 김창남 선생이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해서 제가 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달빛이 신화를 만들기 전에 햇볕이 역사만을 남긴 것이 아닌 그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을 남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게을러진 상황에서 김창남 선생 기억이 나랑 좀 다른데 너 쓰고 있을 때는 네, 잘 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같이 쓰십시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약간은 물론 오랫동안 신 선생님 같이 곁에 있었던 동료 교수였고 후배이고 또 제자이고 그렇지만 약간은 이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일찍부터 신영 선생님을 뵀었고 학교 오기 전부터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정말 지근거리에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고 늘 그랬던 그래서 선생님 대충 이렇게 표정만 봐도 양반이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무슨 생각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육친의 느낌이라면 최 선생은 책으로 먼저 선생님을 접했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협업을 함으로써 일종의 원근법적인 그런 게 조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비슷하게 김창남 선생님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 불린 문자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선종 같은. 전 주로 텍스트를 꼼꼼하게 보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추정해서 이해하는 이런 편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책도 이게 한편의 그 다큐 드라마 같은 거라면 다큐 부분 같은 건 제가 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좀 선생님과 얽힌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것들은 김창남 선생님 주로 기억도 많이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책을 쓰면서 약간의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구태여 뭐 어떤 입장 차이를 따진다면 굉장히 신영복 선생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늘 흠모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 두기가 좀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좀 비교적 저는 이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오히려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다큐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몇 번 읽어봤는데 이건 내가 쓴 책이 제일 재밌어. 근데 이 책도 제가 몇 번을 쓴 다음에 책 나온 다음에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이런 생각을 사회자한테 기회를 좀 주시죠. 아니요. 저도 제 유머가 제일 재밌습니다. 특히 아까 라면을 먹어서 이런 건 아주 길이길이 남을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북돋으면서 가야 되니까 그냥 문득 저는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전에 그 불경 처음 시작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잖아요. 여시야문 뭐 이렇게 맞습니까? 한자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나 같이 계시던 분이 모여서 서로의 기억을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너는 이렇게 들었고 당신이 이렇게 들었고 그 모으는 과정 자체가 불경도 아름답지만 그 모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그냥 문득 그냥 그런 과정 같다라는 느낌이 문득 들어서 되게 좋네요. 여시아문? 예, 확실한 건 인터넷 찾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책을 쓰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뭐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영복 선생이 계심으로 해서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그 시절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행복한 시절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구비구비해서 느끼곤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평전이라는 게 어떤 식의 책이든 또 누가 또 새롭게 쓸 수 있고 또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땐 박수를 한번 치셔야 원래 네. 예, 그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 선생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늘 뭔가에 나에게 깨달음을 줬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쓰면서 내내 신 선생님 글 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책을 쓴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마감 다가오면 굉장히 이거 언제 쓰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마감 미리 해놓고 여러 번 또 고치고 출판사에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뭐 이러면서 책을 마무리를 한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쓰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쓰실 때 그러면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자면 책을 쓰실 때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각각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 선생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장이나 단편적인 글로 산재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상적 체계 속에
꿰어 맞춰져 있었던 거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들이죠. 근데 그게 그래서 전체 하나의 그림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대안적인 문명론일 수 있고 이 시대에 왜 필요한 담론인가를 하나씩 끼워 맞춰가면서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들 자체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흩어져 있는 텍스트들이 꿰어져서 하나의 뭐 이론 사상이 되고 그리고 그 사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 것인가 그런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토크 콘서트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건 스님이 인용하셨던 그 유럽의 동화 독보사 예. 네 그거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써먹었거든요. 네. 나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저는 신정 목사님 책이 많이 알려지지 않기를 내심 바랐던 적도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요즘 시대 상황하고 조금 맞물려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다면 3장에 이제 주로 사상 정리를 하면서 성찰적 관계론이라고 했는데 사실 신 선생님이 이제 더불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요즘 더불어숲도 그렇고 사실 신 선생님이 쓰기 시작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더불어 이제 그 더불어숲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찾아냈었는가 그걸 감옥에서 이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 더불어숲 왜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 안에서 이제 숲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찰적 관계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방 문제고 양심 문제고 그리고 이제 화동이고 그런데 화동에서도 이제 지금 남북 문제 이런 걸 얘기할 때 화화 모델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북한식의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이나 남한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합하는 제3의 모델도 아닌 생성적이고 계속 그 변화무쌍한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통일의 모델은. 그래서 통할 통자를 써서 이제 통일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좀 우리가 소중하게 그 소환해야 될 그럴 대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도 보니까 그 스님님과 그리고 이철수 판화가가 함께 협업한 그 통자, 그 통 두 개가 있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화동은 지금 화이부동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스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책 뭐 본인이 쓰신 책이니까 워낙 재밌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특히 젊은 세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고민도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희망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이런 일찍부터 좌절을 느끼고 한다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그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자본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극단을 사는 과정에서 진짜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도생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공포와 불안 이게 너무 지금 만연해 있는 거죠. 젊은 세대뿐 아니라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어떤 불안 속에 내 각자 도생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연결되고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꿈으로써만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런 좌절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 책에서 신 선생님 말씀하신 더불어숲의 어떤 사상, 연대와 어떤 그 공감 그리고 함께하는 실천 이런 속에서 뭔가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회자로서는 그 순간적으로 좀 고민이 들긴 했으나 아마 선생님이 계셨다면 그래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선생님 마지막 북 콘서트 하실 때 사회자가 또 저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때
계실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계셨어도 이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뭐 고민되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천, 연대, 더불어서 숲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일각에서는 이렇게 더불어 숲을 만든다는 것이 공산주의 게릴라 진지의 전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발상에 놀랐는데요. 각자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수법이다. 뭐 간첩을 심어두고자 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끊지 않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가 아니겠죠. 뭐 두 분이 봤을 때는 오해일 수 있겠지만 신영복 선생님에게 아까 그 오해 같은 게 많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오해를 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뭐 아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예컨대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뭐 이해나 관계 이런 거는 뭐 젊은 시절에 혁명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거 맞는 것 같고 그 시대에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혁명은 꿈꾸니까요. 그리고 저는 감옥에서 그 20년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이념과 운동으로 인간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관계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층간소음 문제를 예컨대 맨날 따져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줘봐라. 네. 아, 제가 지금 잘 놀고 있구나. 관계가 생기면 그게 불편한 소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어떤 삶을 짐작하는 소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음모의 작은 숲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과거의 사회주의를 추구하시고 할 때 하시려고 했던 지향점이 운동의 생활화잖아요. 운동의 생활화. 그러니까 모두가 운동을 해서 사회를 바꿔보자 이런 거였을 텐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진정 사회를 바꾸려면 생활의 운동화가 돼. 일상생활을 스스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큰 이념에서 어떤 걸 받아와서 내 삶을 그걸로 조직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깨우침을 얻어가면서 그것이 작은 연대를 이루어갈 때 세상은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해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시점에 했던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은폐하고 뭐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좀 제대로 안 읽은 결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특히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에 쓰신 책들 하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결국 성찰이에요. 이분이 수많은 글들을 쓰셨고 많은 글씨 작품을 쓰셨고 그 많은 내용들이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생태, 생명, 진보 이런 가치들, 민주 이런 가치들과 당연히 함께하지만 이분의 글과 산문의 그 가장 다 기존의 어떤 운동권에서 나온 수많은 서적들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이분은 누구를 가르치고 계몽하려고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찰을 이야기하셨다는 점에 있어요. 이분이 쓰신 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운동가들, 혁명가들이 소위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면 이분은 끊임없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대중의 민중이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셨고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변화, 그 과거의 젊은 시절과 감옥 이후의 메시지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의 책과 글씨, 그 작품들을 한 번 더 그야말로 성찰적으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뒤에까지?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마이크를 네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그래서 제가 학점을 잘 못 받았으면요. 맨날 술 먹고 수업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 선생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제 뭐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특히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존경하고 이런 분이라는 점에서 전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직 전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에 대한 공격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갈 어떤 성찰적 메시지와 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에 대한 공격인 거죠, 결국은. 예, 비슷한데요. 그 사회주의나 어떤 이념의 틀을 씌워서 신영복 선생을 공격하는 거는 신영복 선생님을 그 틀에 묶어두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리에 가둬놓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정작 신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르치거나 상대와 관계 속에서 갖는 최상이라는 건 각각의 성찰성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각성하는 상황을 최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위태롭죠. 사람들이 각성이 올라가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선생님 집요하게 끝까지 얘기하셨던 거는 자본주의 상품 문맥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래 담론이건 대한 문명이건 그건 새로운 삶이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그 얘기가 확대되는 거는요.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주의로 묶고 좌파다 이래서 공격하는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찰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싶어하고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쌤 가끔씩 쌤 조용히 못되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되게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주 그 사람들을 호되게 야단치는 거 아시죠? 내가 그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스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독자는 끊임없이 탄생하고 필자는 죽어가는 거고 그리고 3번은 읽어야 되고 처음엔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뭐 그런 내용이 얼핏 기억이 나는데 쌤 수업 2번 들어갔거든요, 제가. 근데 기억이 나는데 뭐 거기에 조금 빗대서 말씀해 주시자면 저는 사실 신영복 스님도 신영복 스님이지만 신영복 스님은 신영복 스님 책을 읽으면 되니까 저는 두 분은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영복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좀 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신영복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예. 김창남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자는 참 좋네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존칭을 생략한 겁니다. 어떤 강조를 위해서 아시죠? 아, 왜 이렇게 쫄아 있는지 모르겠네. 글쎄요, 뭐 책을 쓸 때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책을 쓰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그 책에 그 인용을 하거나 정리한 신여복 선생님의 원전을 다시 읽으면서는 또 새로운 느낌을 갖게 돼요. 며칠 전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방에 하나 있다가 감옥을 붙어서 여기 딱 눈에 띄길래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서 하다가 그냥 밤을 새버렸어요. 근데 사실 쓰기 전에도 여러 번 읽었고 평소 쓰는 동안에도 물론 당연히 읽고 했던 책인데 끝나고 책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로운 나 이거 처음 보는 구절 같아 뭐 이런 네.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당연히 이제 읽으시겠지만 읽으신 다음에 신여복 선생님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읽으면서 또 새로운 메시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삼독이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면들, 또 다른 메시지들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신영복 선생님을 메시지로만 주로 읽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방법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신영복을 읽는 것이 이 책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가톨릭입니다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원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종교보다 왜 양심이 중요한가? 그리고 사회적 양심이 살아났을 때 사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종교가 아무리 잘 나가도 왜 사회는 늘 양극화되고 더 갈등이 심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비교적 명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거를 이제 책을 새로 읽고 쓰면서 새삼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뭔가 대안을 찾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방법하고 양심 문제. 선생님이 만년에 이제 가장 자주 강연 다니고 할 때 하셨던 이제 말씀이 그 강연의 주제 자체가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 사람들이 공부라 그러면 부동산 시세 공부하고 주식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걸 자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공부가 아니다. 진짜 공부는 사람에 대한 공부고, 결국 공부란 평생을 하는 것이고, 단지 책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느끼고 공감하고 함께 연대해서 뭔가를 실천하는 그런 것이다. 더불어 숲으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네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아까 성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성찰의 메시지를 저는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먼 여행,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다음에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어떤 공감과 인정, 공존의 과정이라면, 가슴에서 발까지는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서 함께 변화하는, 그리고 새로운 더불어 숲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공부의 과정을 그냥 머리로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간 이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추구해야 될 공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가끔 매번 연대 안 하고 혼자 좀 있고 싶어도 괜찮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방법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네. 한 5년간 면벽을 하시고 내린 결론이 면벽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불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동굴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면벽을 하면서 수행을 했지만 깨달은 사람 몇 명 보셨어요?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시면서 그거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보시고, 그래서 불교적인 각성, 깨달음, 득도, 이것은 사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로 거의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거는 특별히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으나 일반인들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내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변해가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변화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사실은 이제 깨달음의 과정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의 상하는 성찰성을 극대화하는 거라는 얘기를 이제 김창남 선생님도 하신 건데,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이 불교 쪽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믿는, 이해할 수 없는 걸 믿으라고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는 방법으로서 관계와 실천이 그걸 대체해야지, 믿음이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역시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예, 저도 가끔은 그렇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쭉 혼자 있는 거는 그건 좀 아니죠.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가끔만. 같습니다. 네, 가끔. 예. 그거 사실은 네. 이 책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신현복 선생님을 아는 분들이고 뵌 적도 있고 강연도 들으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책으로만 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신현복 선생님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신비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도인이랄까, 해탈한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었고, 저는 사실은 그 신 선생님이 보여줬던 가장 너한테 감동적인 부분은 놀 때였어요. 노는 모습. 정말 아주 흔쾌하게 암호하거나 어울려서 그 눈높이에서 아주 망가지면서 놀아주시는, 놀 수 있는 인간, 사람이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뭐랄까, 약간 놀라운 점이었고, 그래서 저희 이 책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책에서 본 그런 아주 고고한 선비, 모든 것에서 깨달음을, 더 경지를 얻은 어떤 해탈한 선비, 이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친근한, 가장 재밌게 노는 그런 친구였다는 점이 저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감동적인 면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아까 그냥 쌤 얘기 들으면서 그 불경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읽을 때보다, 다른 번역된 거 읽을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이 그 대기설법 하셨던 과정, 늘 대중하고 대화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꼭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생겼어요. 저도 그 성경하고 불경에 나오는 예수님 부처님의 유머만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그 생각이 그냥 쌤 말씀하신데 문득, 저도 신영국 선생님 기억나는 거는, 신영국 선생님 들으시면서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강연을 들었는데 그 내용보다는, 책보다는 그 아주 선명한 모습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담배를 제가 돌려 피우니까 그건 돌려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내 쪽으로 뿜으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연기를 어떻게 뿜는지 가르쳐 주셨던, 저로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에게 뿜어보는 첫 연기라 굉장히 설레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마시시던 모습이 되게 기억이 났고, 그 다음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그때 같이 가셨나? 제주도? 예. 그럼. 예.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렇게 흰색 저 속옷에 사각 트렁크 팬티를 입으시고 씻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신비로운 분인데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 약간 연예인으로서의 환상이 깨진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근데 그때 그 유머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제동 씨 침대에 자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제가 바닥에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재동 씨, 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난 여기가 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우잠을 그 감옥으로부터 사세계도 그 여름에 칼잠 주무시는 모습이 나오죠. 딱 그 자세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뭐랄까 되게 많은 강연 중에 그 굉장히 그 오래 남는 그 깨달음. 어이구야 이상하다 이거. 네,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서운했을 때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때 강연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부 같다. 그래서 왜 두부냐 그랬더니 나는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이 선생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주 오래 그 문득 그렇게 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분의 그 뭐랄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살로 부벼오는 느낌들이 저는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는 이제 같이 축구를 오랫동안 네. 선생님이랑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도 알고 또 끝나고 나면 같이 뻘거벗고 샤워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그냥 동네 형 느낌. 축구도 워낙 잘하시기도 했지만 그 축구할 때 그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안 하는 왜 안 해? 하면서 끌고 가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정말 저런 동네 형이랑 같이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바로 그런 느낌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스승을 잃었다는 그런 슬픔이 컸지만 또 하나는 정말 최고의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예, 잠시 슬픔에 젖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측면의 기억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김창남 선생님 말씀하시는 놀 줄도 알고 유치할 줄도 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원래 유치하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유치함을 연출할 줄도 아는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어요. 거도로 그걸 이제 다 절제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완벽한 큐레이션이 되는 분이죠. 자기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따져보진 않아서 아무튼 그게 이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런 걸 고도로 이렇게 연출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옥에서 변화한 부분이냐 아니면 원래 그랬냐를 저는 이제 좀 추적을 해본 결과 원래 그러셨더라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말도 못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분들 아직도 네. 계시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 책을 읽으면서 하여튼 함께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생각한 것보다 한 7분 정도 더 갔습니다. 이제 두 분의 순서는 끝났습니다. 뭐 마무리, 뭐 인사 이런 거 듣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났고 이 모든 것은 인사말을 길게 한 돌베개 사장님 때문입니다. 네. 짧게 하세요. 짧게 앞으로. 예, 덮어 씌운 거 아시죠? 예전보다 훨씬 짧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됐죠? 자, 그리고 뭐 굳이 꼭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한 말씀씩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1분씩만 네, 드리겠습니다.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선생님 종교는 안 믿으셨지만 윤회에 대해서 해석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과 생명으로 윤회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윤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확장되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죽고 나서 뭐 선한 것이 윤회되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 선한 것들 어떤 그런 그 지금 이승에서의 그 윤회를 끊임없이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서 확장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책에도 썼고 아까도 뭐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스승이 되지 못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 친구가 되지 못하는 스승은 좋은 스승이 아니다. 그게 참 저한테는 뭐 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저한테는 정말 뼈 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비단 학교 선생과 학생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어깨 두드리면서 함께 가야 할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자 친구로서 손잡고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서 더불어 숲을 이루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고맙습니다. 신영 목사님 주장은 늘 당신 강연에 더스투디오가 세트로 오는 것이다. 더스투디오 주장은 늘 우리 공연에 신영 목사님 강연이 세트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티격태격하시던 모습을 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스투디오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더스투디오입니다. 저는 더스투디오의 영혼을 자처하는 그거 또 해요? 다 들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성공에 대해 신방과의 김창남입니다. 네, 이어서 하면은 저는 더스투디오에서 체력과 몸통을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박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의 김진업인데요. 남은 건 그림자입니다. 제가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흔쾌하게 요즘 이제 김재동 군이 방송이 끊어져가지고 좀 덜 바쁜 것 같아서 내가 득달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흔쾌하게 와주신 우리 김재동 씨도 고맙고 특히 저 정태춘 형은 전혀 부탁도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요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엊그제 며칠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한다며.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하면 안 될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첫 곡. 신영복 선생님 계실 때도 늘 이 곡을 첫 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두운 빛 내려오면 저 맘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인 사랑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뜨거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여라. 그 이름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나 봐. 네. 자, 네? 정말 책은 핑계고 결국 우리 노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까 그 저자 두 분의 토크를 아주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의 말보다 글이 더 나아요. 이건 칭찬이죠? 예. 조금 더 잘하시지. 예? 아니 잘했어요. 그 정도면 잘했지 뭐 그죠? 그런데도 글이 아주 더 잘했어요. 좋다는 근데 거.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두 예. 분이 주로 신영복 선생님의 책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의 백미는 신영복 선생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 자기 얘기와 자기 주변의 얘기들이잖아요. 이거를 두 분이서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고 정말로 발로 뛰면서 일일이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책 한 권에다가 다 모아냈어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거울 봐봐야 소용없다. 네 친구 얼굴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이 책에. 죄다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읽으면 신영복 선생님의 거울을 읽는 겁니다. 책 사셔야 돼요. 그 멘트는
너무 친돌베개 적이다. 조금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아니, 아까부터 계속 보고 계셨어, 나를. 네. 아유,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또 책 집필이 마무리돼 간다는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의 어떤 얼굴이 담겨 있을까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다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얼굴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책에는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어떤 기억들이 담겨 있을까가 궁금했었는데, 두 분의 개인의 기억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잘 읽었어요. 우리가 이 북콘서트를 신영복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할 때, 그렇죠. 그때 책 담론의 부제가 마지막 강의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농담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합니다. 마지막 강의라니 누가 이따위로 제목을 지었어? 라고 제가 우리들이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책 제목까지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돌아온 강의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뭐 했었죠? 한번 얘기해봐요.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가 그 책이었다면 그 다음 책은 최후의 강의, 돌아온 강의 해서 계속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마지막 강의가 돼서 그 정말 쓸데없는 농담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최영목, 김창남 두 선생님이 우리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돌아온 강의를 하나 다시 써주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자, 우리 두 번째 곡 등불이잖아요. 제목이 비 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제가 다른 데도 그런 글을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 교정 운동장을 내려다보는 스탠드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둘이만 있을 때, 우연히 선생님 담배 태실 때 선생님하고 같이 담배 피면서 선생님 정말 너무 좋다.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에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선생님께서 저희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훨씬 격조 있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께서 저의 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건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등대가 되면 어떠냐, 등대로 하지. 그러셔서 그렇죠, 선생님은 저희 등대이십니다 그랬는데, 등대 노래 아니고 등불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선생님을 등대로 생각하면서 부르곤 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해도 될 것 같은 멘트를 괜히 내 말이. 네. 비 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푸른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외로운 나의 벗을 삼으니 축복받게 하소서. 희망의 빛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내게 행운을 내리소서.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길고 어두운 여행길, 너와 나누리 하나의 꽃을 만나기 위해 긴 밤들을
우리 두 사람은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길고 어두운 여행길 너와 나누리. 하나의 꽃을 만나기 위해 긴 밤들 보란 때도 우리 두 사람은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네. 선생님과 관련해서 뭐 기억나는 얘기 한마디씩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많지만. 너무 많죠. 네. 네, 너무 많죠. 나는 언젠가 선생님을 제가 차로 모시고 밤에 집에 댁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그런 일이 꽤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가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차 얻어 타면 이것저것 말도 시키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피곤한데 김 선생 차를 타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갈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그냥 운전하면 그냥 앞만 보고 말 안 하고 운전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이렇게 선생님,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그 방에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인사만 이렇게 하고 이제 출근한 차에 내 방으로 이렇게 가니까 부르시더라고. 일로 와요, 일로 와요. 그래. 예, 하고 갔더니 이제 담배를 딱 끊어서 한 대 피우고 가요. 그래서 출근할 때 항상 그 방에 들러서 담배 한 대 피고 제 방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담배 얘기는 이제 그만하죠. 요즘 또 금연 좀 해야 되니까. 올해부터 금연 시작한. 아니 근데 오늘 여기는 선생님 얘기보다 네. 부활한 선생님 제자잖아, 그죠? 네. 부활한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책 자랑을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제가 더불어 숲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 돼서 아주 예쁜 나무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 속에 이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이 나무들이 모여서 신영복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나무들을 품은 나무, 숲을 품은 나무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이. 여러분들 신영복 선생님 책 속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사셔야 돼요. 저기 좀 저도 선생님 뭐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너무나 많지만 아까 김창란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성찰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서 떠올랐던 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여기저기 뭐 놀러도 많이 가는 셈인데 아까 우리 김재동 씨하고 같이 콘서트 전국에 투어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우 선생님의 후배 되시는 미산 선생님 께서 계시던 강원도 인제의 미산 계곡으로 놀러 가고 그래서 거기서 자고 같이 뭐 밤새 노래도 하고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동안 거기에서 기거를 하던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혹시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산 위에 어디 동굴에 올라가서 10일 동안인가를 단식 명상을 하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뭘 느꼈느냐 그랬더니 배가 고프던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단식을 안 해도 알고 있는 건데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찰을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최영목 선생님은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구와 무슨 성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성찰에 관해서 저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용복 선생님의 주제가 성찰이니까 저도 성찰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찰이란 말하고 반성이란 말을 똑같은 말로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오늘 지각했지? 반성문 써갖고 와. 이러면 아이가 저는 지각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반성이고요. 성찰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성찰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지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각 좀 하면 안 되나? 이게 성찰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반성하라고만 얘기하지 성찰하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찰을 자기 반성이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신영복 선생님 책을 한 번 더 읽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꼭 사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마무리를 저희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생님에 관련된 아무 얘기라도 우리 한마디씩 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김진호 선생님 어떠세요? 여기 잠깐 광고가 나오긴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4주기인데 올해부터는 15일 날 공식 행사 추모 모임을 하지 않고 5월 달에 더불어 숲에서 같이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아주 아침 일찍 학교 안에서 작은 기도, 미사 해서 간단한 행사가 있습니다. 아침잠 없으신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멀고 9시까지니까 하여간 내일은 간단한 행사가 있습니다.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그런 광고성 멘트, 예, 아주 좋습니다. 어떠세요, 김창환 선생님? 저는 어쨌든 그 선생님에게 저희가 지은 빚 또는 받은 은혜를 아주 조금 갚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책을 만들 때까지도 받고 나서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자도 있고 이건 좀 아쉬운 단어를 썼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 모든 책이 그래요. 쓰고 나서 보면. 나는 정말로 이 두 분한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두 분이 애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아까 얼굴 뵀는데 조금 좀 떳떳하게 정면으로 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고치면서 리뉴해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책을 함께 공부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함께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선생님의 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읽고 기억을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또 가슴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는 그런 여행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읽고 그치지 않고 이 숲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나무들을 키워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이 그런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아까 저 정태춘 형 왔을 때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그럼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연습도 안 했는데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 근데 못해. 가사가 없어. 대충 해, 대충. 뭐 언젠 가사 외우고 했어. 떠나가는 배를 부르고자 하는데요. 네. 뭐 되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생님하고 이 노래는 또 인연이 좀 있잖아요. 선생님 20년 20일 가까이 계실 때 어느 날
바깥에서 들어온 신입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고 노래가 좋아서 대충 기억해봐라 해가지고 가사 대충 해서 외우고 그러고 계셨는데 출소를 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가 봐요. 이제 특사로 나오시게 됐다는 걸. 근데 그럴 때 이제 감옥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입장인데 이 노래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구나라는 노래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노래를 같이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모시고 콘서트 다닐 때 이제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올라오셔서 저희랑 함께 부르시곤 했던 그 노래입니다. 함께 부르시죠. 떠나가는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돛제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겉은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데요 가는데요 그곳이 어둠에요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너를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데요 가는데요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꿈임없이 홀로 떠나가는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감사합니다. 더숲 트리오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파람 불 줄 아시는 분이 휘파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꼭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책으로 그때 신영복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함께 다시 또 이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케줄이 없을 것 같아서. 즐거우셨죠? 네, 아마 북 콘서트 중에서는 가장 품격 있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예, 진행자로서 해봅니다. 책 제목이 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쭉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쭉 가셨다가 나중에 이 책을 다 읽고는 다시 나오셔서 새로운 숲을 만드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자 팬사인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